안녕하세요. 삐진 척. 자, 삐진 척 하는 사람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남자. 예술 근재와 삶것은 이재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 제가 최근에 구입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지금 사진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옆에서 자꾸 지금 가격 흥정부터 들어옵니다. 네. 부라동이 왜 그러는지 아시죠? 네? 왜 이 나무 욕심내는지 아시죠? 아니 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리 부감독님은 관심이 없는 나무다? 네. 근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이 나무. 그러겠지. 네. 일단 이 나무는 소나무로서는 굉장히 드문 주립 형태라는 거죠. 네. 이 씨가 한 군데 떨어져서 이렇게 모아서 난 나무가 아니고, 한 나무에서 그렇게 나는 거네. 그리고 또 여기서 갈라진 부위가 네. 뿌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이 마치 재배한 나무 같은 느낌. 근데 일본에서도 해성은 이렇게 많이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재배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거의 소나무로서는 드물게 팔방근 형태가 나옵니다. 제 몸무게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 네? 근거가 어디 있어? 재배목이 아니라는 근거요? 네. 일본에서는 육성 수익이 거의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리 기를 수도 있는 거 아니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키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좀 앞서 있을 겁니다. 분자 실력이. 하여튼 일단은 그 강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분기현 가지 여기 마디 사이가 굉장히 짧죠. 예. 그 다음에 이 완벽해 팔방근이죠. 예. 팔방근이고 그 다음에 피도 좋다. 많이 터졌네. 피도 이 정도 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한 50년 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운 재배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입목은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참 이런 나무를 갖다 발견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걸 산채해 왔던 분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예. 더더구나 이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안반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반송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결점이 없느냐? 결점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지. 뭐든지 나무도 결점이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완벽하더라도. 눈에 띄면 확실한 결점이 있어요. 뭔디요? 제가 볼 때 결점이 있습니까? 많지. 이 얘기 해보세요. 됐어요. 저기를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걸 얘기를 해. 자, 그렇듯이 이 나무도 결점이 여기가 약간 잘록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짤록하다. 잘록하다. 근데 이렇게 소나무 종류에서는 이렇게 잘록한 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유는 여기까지 흙이 덮여 있으면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이 나무는 흙이 아니고 아마 낙엽 같은 걸로 덮여 있었을 텐가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무를 지금 세력이 강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 나무를 분갈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것이 태토가 다 보입니다. 여기 가까이 와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태토 보이죠? 예. 태토가 이렇게 쩔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 쓴 것이 이게 지금 그 저옥토가 아니고 화산석이거든요. 예. 이 화산석을 갖다 심어 놓을 정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송이석. 송이석. 예. 그 마사하고 송이석하고 이렇게 지금 섞어서 쓴 것 같아요. 이건 마사고, 이건 지금 송이석이거든요. 근데 쓴 것 같은데 정작 지금 태토는 무서워서 못 털어낸 거예요. 근데 이 태토를 분갈이를 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이유는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가지 일부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지가 지금 오간으로 딱 맞춰져 있는데 이런 육성은 소재 자체가 워낙 희귀해가지고 꿈에 떠걷어 먹기로 하나씩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호불호가 갈리니까 호불호가 갈린다기보다는 몰라서 그러지 이걸 아는 분들 같으면은 진짜 환장을 나누죠. 근데 이 태토를 털어내면은
테토를 다 털어내고 분갈이를 하면은 가지가 마를 수가 있고, 그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테토 있잖아요. 예. 요것 때문에 지금 나무새가 엄청 약해진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고 또 거름도 많이 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줘도 이게 물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물이 흡수가 되었다 하면 안 말라요 또. 그치. 예. 장마철 같은 경우는 과습. 예.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여기처럼 자동으로 관수를 한다든가 인위적으로 물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물 흡수가 빠르게 진행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준비한 뭐랄까, 우리가 고민을 앞두고 있는데, 부감독님. 예? 이거 분갈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왜 저한테 물어봐? 부감독이 몇 마다거든요. 에? 부감독이 몇 마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된다고 봐요. 예. 해도 된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이 나무를 이제 분갈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고, 이 나무가 지금 이 뿌리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건 되도록이면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 뿌리빨이 잘 보이게.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2cm 지금도 1이나 2cm 정도 이렇게 딱 해면 1cm 정도 가라앉을 거예요. 그 정도 가라앉으면 더 지금보다는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뿌리가 한 가닥 예. 이게 타놓는 뿌리가 있거든요. 예. 이런 뿌리들은 이제 분갈이 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하거나 아니면 좀 움직이면은 아, 방향을 움직여도 돌려서. 이쪽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쪽에 뿌리, 있으니까. 네, 소나무 뿌리, 잡목 뿌리는 이렇게 옮기면 되거든요. 예. 근데 소나무 뿌리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 잡아당기는 거는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걸 싫어한다 이거죠? 늘어나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놔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거하는 것이 이게 가닥으로 그쪽에 있으니까 뿌리가. 그래서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나무가 분생활을 오래 한 나무는 소재목에 비해서 좀 심하게 털어내도 나무가 견뎌져요? 견뎌줍니다. 근데 그 테토를 안 털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조금 약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약한 편은 그렇죠. 아니라서 지금 심하게 약한 편은 상태에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나무를 제가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나무 주간이 여기서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예. 뒤에 살이 하나가 있고 예. 이렇게 꺾어졌는데 이 살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 의미가 없는 같은데. 이유가, 이게 위로 올라와 있는 하늘 사리 같으면 괜찮은데 그 사리가 예. 아마 과거에 위로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갔던 걸 갖다 사리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우거지면 이게 안에 묻혀버리거든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옆에 계신 분이 자꾸 분갈이를 하자고 하니까 한번 이 나무 한번 뿌리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뿌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자, 지금 한쪽에서는 열심히 본 밑구멍을 막느라고 자꾸 소리를 내는데, 조심조심 소리 한다면서 오히려 조심조심 하니까 소리가 더 큽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자, 이 나무 지금 뿌리 다 털어냈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 뿌리가 근데 분생활을 엄청 오래 한 것 같아. 엄청 했는데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전혀 털어내지를 않았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흙으로 흙이 아니에요. 그게 테토로다가 이제 찌들려 있었다 이거잖아요. 네, 테토에 찌들려 있었는데 이 테토가 썩으면서 여기에 지금 이거 다 깔끔하게 안 됐네. 완벽하게 다 털어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더 털어내면은 좀 뿌리가 상할 것 같은 느낌. 나무 뿌리가 껍질이 벗겨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진짜 잡목처럼 털어내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뿌리 아까 있었잖아요. 예. 타넘었던 뿌리. 예. 이건 이제 근원에서 잘라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잘라내요. 이 뿌리가 그 굵은 뿌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월담을 해서 성장하는 뿌리는 제거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 뿌리가 이게 굉장히 잘 나는데 어차피 이 뿌리 상태를 보니까 분갈이는 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뿌리를 잘라낼 때 이렇게 제가 굵은 뿌리를 잘라내면 사람들이 막 놀래거든요. 예. 이게 1년 지나면은 뿌리 다 나와 주거든요. 거기서 또 그래서 이 호스 길이를 항상 제가 짧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 나무가 성장을 하면은 뿌리가 길게 자라나니까 해서 이렇게 저번에 오엽송 분갈이 할 때도 이 뿌리 짧게 잘랐잖아요. 예. 짧게 잘라가지고 하는데 가운데는 더 짧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과거에 굵게 잘랐던 자리 보이시죠? 예. 여기 잘랐던 자리가 보이는데 여기서 뿌리 다 나와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갖다 전부 다 자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나무가 굉장히 높이가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르면은 나무가 약간 몸살은 좀 해요. 몸살은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이 나무를 잘랐던 이 뿌리 정리를 했던 분도 요게 자르면서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두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바닥이 전부 쭉 고른데 요거 하나만 뚜뚜한 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요 뿌리 작게 잘라줘도 여기서 또 알아서 뿌리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앉혔을 때, 가운데 그래도 높은데? 요 뿌리 때문에, 요 뿌리 때문에. 여기도 짧게 자르기는 자른다고 했는데, 조금 덜 잘랐구만. 바짝 못 잘랐는데, 이 정도는 나도 용서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예전식으로 왜 자꾸 턴다고 그러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묵은하게 찢어져 있잖아요. 예. 묵은하게 찢어져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새 뿌리가 안 나와요. 아, 끝에만 나오고? 네, 끝에만 나오고. 여기 뿌리가 끝에서만 나오면은 가지도 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래도 관리하셨던 분이 일본 분에다 심어가지고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분 나무 같아요. 근데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는 나무 아니야. 키우시는 분은 이 나무 가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했던 나무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생각보다 뿌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분갈이 할 때는 약간 제가 좀 망설였었거든요. 1년 동안 새를 키워가지고 할까 어쩔까 하고 망설였었는데 막상 흙을 털어보니까 지금 분갈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참고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눈 확장이 오늘 지금 3월 19일이잖아요. 근데 이 눈 한번 보여주면은 나무가 세력이 왕성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자랐죠. 예술나무는 지금 많이 자라나왔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많이 자랐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요때까지는 해도 되는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자른 자리 보이죠? 제가 자른 자리 아니거든요. 가지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 나무를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더 망가지기 전에 시장에다 내놔가지고 뭐랄까 작업해서. 근데 그런 가지들이 올해만 마른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말랐고 여기도 가지가 말랐고 이렇게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술식으로 일단 털고 나면은 올해만 무사히 견뎌주면은 나무가 망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분 그대로 쓸 건데
이렇게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 소나무를 예술에서 분갈이 할 때는 마사토하고 휴가토하고 섞은 거, 1대1로 섞은 거 중간짜리 하나만 갖고 써요. 그래도 나무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무 전혀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좋아지죠. 야, 아주 작은 소품이 아닌 2군데 사이즈에 가까운 그런 소품이 아니고 이 소나무 송백류 종류는 전부 요 흙만 단형토로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굵기별로 뭐 이렇게 쳐가지고 막 조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온 그대로 이렇게 써도 제가 볼 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나무 세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하얀 균근 있죠? 이 균근도 쫙 뭐랄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형식과 내용 같아요. 근데 예술은 형식하고는 상관없이 내용만 주면 되죠. 형식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흙을 쓰든 나무가 건강하게만 크면 돼요. 원래 분갈이 목적이나 용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여기다 먼 흙을 섞고 막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예술에서는. 이렇게 해도 지금 요 높이로 앉힐 거거든요. 조금 더 누우면 안 돼? 조금만 더 넣어요? 예. 이건 부감독님은 의견이니까. 이렇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좀 됐습니까? 그게 헐 나는 것 같은데는. 헐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헐 나은 방향으로 해서 벤치 좀 주세요, 이제. 해서 이 나무를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관건은 뭐냐? 1년 동안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죠. 이 1년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내년 2월달, 3월달까지 안 움직여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가을 되면은 이미 균근이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지나면은 균근이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은 완벽하게 균근이 다 찌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라고 그러면 거기다 막 철사를 감고 뭘 하고 해가지고 나무를 막 죽이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1년 동안 되도록 움직이지 않아야 나무가 활착하는 것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더라도 요 상태에서 올해 철사거리를 한다든가 단엽을 한다든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은 액비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액비는 지금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자른 자리를 통해서 거름을 주면은 얘들이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삼투압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른 자리는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상처가 났을 때 바닷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세요. 다 올여름에. 이거 혹시 들어가 본 분 있습니까? 몸에 상처 있을 때 바닷물에 들어가신 분. 따갑죠. 소독되고. 따갑고 소독되고 좋다고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엄청 시리거든요. 엄청 따갑고 아프거든요. 그렇듯이 이 나무도 똑같아요. 이 뿌리를 자른 상처가 아물렸을 때 걸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삼투압이 작용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쉽죠? 그냥 흙만 이렇게 채우면 되잖아요. 이 분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작업 하기가 편해야 돼요. 너무나 복잡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재까지도 그렇게 복잡해버리면은 뭐랄까 짜증날 위험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분재 키우는 철학 중에서 하나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러면서 나무에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무를 갖다가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 나무를 소나무를 갖다 이런 식으로 분갈해갖고 수십 년을 관리해 오면서 이렇게 해도 나무 성장에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나무 성장이 좋다. 간단해요. 물 주고 액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병이 생겼든 안 생겼든 농약 주고 그것만 해도 나무는 굉장히 건강하게 큰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지금 작년에 단엽을 했는데 이 단엽을 소나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액비 줬을 경우에는 올해 빼놓고 내년부터는 또 매년 단엽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밥이 만들어진 것을 완성목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가지가 해성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단을 구별할 정도. 근데 예술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보다 좀 더 한 단계는 더 빽빽해져야 되죠. 그러면은 내년에 단엽을 거쳐서 후내년 정도 되면은 나무가 완성목이 되지 않을까. 이보다 가지 수가 2배 정도만 늘어나면은, 곱빼기만 늘어나면은, 괜찮아지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이제 또 그런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뿌리값 좋았었는데 다 가려져 버렸다. 그렇게는 안 그래요? 응? 아, 나중에 조금 걷어내면 되지, 위에 거. 맞아요. 올해는 활착을 하기 위해서 약간 흙을 덮어 씌웠잖아요. 네. 근데 이 원래 그 분토를 채우는 것이 이 높이하고 같은 높이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밑으로. 네, 조금 여기에 물이 고일 정도로 약간 이렇게 좀 파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현재 높이는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하고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면은 흙을 이 정도 살짝 걷어내요. 그 이끼가 잡아가지고 이 높이하고 같아지게. 그래서 그렇게 채워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뿌리빨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긁어내면은 다 보이지. 이 정도 이렇게 긁어내지겠죠. 예. 그래서 이 뿌리빨이 이 정도 보이게. 그래서 이 정도만 긁어내면은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심지 왜 그러느냐? 일단 활착은 빨리 해줘야지. 덮어주는 것이 뿌리를 훨씬 잘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형수님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네.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아, 완벽하다? 그 다음에 거시기님 없어요? 그 표정이 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표정 같은데? 없습니까? 믿어도 돼요? 자, 그래 놓고 이 분을 여기서 때리면 안 돼요.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끝을 이용해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안쪽을 향해서. 그리고 소나무가 잡목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물을 줘도 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가는 흙 있잖아요. 이 흙을 빼내기 위해서 한 손으로 그 꼭지 물조리개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때리면서 가는 흙을 싹 쳐내면은 나무 생장이 더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할까 말까 망설였던 이 나무, 제가 우려했던 대로 가지가 마를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사실 밑에는 그 테토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위에가 덮어서 테토가 쩔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누구는 다 털어내고 나무한테 싱싱하게 젊음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그 분갈이 또 해봤습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일자라는 상것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그래 일 잘한다고.